오늘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나요? 사실 지금 최근에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아마 바이오 들고 왔을 거예요. 네. 네, 지난주에 근데 바이오 들고 바이오들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심지어 그 무거운 셀트리온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번 주도 바이오를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요. 그쪽이 제일 탄탄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그런데 일단은 낙폭과대 반등이 금요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IT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아마 상당수의 분들이 포트에 한켠에는 이 IT 반도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하락장에서 잘 버티다가 이번에 쏟아질 때는 오히려 더 빠진 종목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추세가 굉장히 그동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내에서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도 이 IT 섹터에서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IT 섹터의 최근 들어서의 갑작스러운 부진은 일단 뭐 전반적인 글로벌 매크로 화두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 가고 있잖아요. 사실 간밤에 미증시의 반등도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제임스 블러드라는 대표적인 그 매파 성향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반등이 나온 걸로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를 가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 있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얼마 전까지 중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DDR5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인텔에서 계속 조금씩 더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더컷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IT 섹터를 숏을 치게 만드는 또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IT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IT가 무너지면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지수가 시황이 약해지는 국면에서 IT 섹터가 문매를 맞은 감은 좀 있는데 IT가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IT 섹터 내에서는 거의 매해 증익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럼 사실 매해 성장하는 기업을 우리가 밸류만 싸다면 이 기업을 안 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이 빠졌다는 거죠. 소위 말한 단기 낙폭도 좀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라올 때 또 강하게 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 IT 섹터 내에서도 대표주로 한정을 해서 일단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류의 IT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 뭐 말미에 종목을 소개는 시켜 드릴 텐데 지금은 추세가 좋은 섹터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유일한 뭐 내지는 로봇 뭐 이 정도 추세가 살아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차트가 코로나 때랑 되게 흡사해요. 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코로나 때 보면 이렇게 무슨 분화구 만들듯이 종목들이 쫙 밀렸다가 쫙 올라왔다가 모든 패턴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잘 차리고 하면 또 이게 주식하다 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저도 오래 이 업계에 있었지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다면 길이 분명 보일 거고 그 시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쨌든 이번 단기 낙폭의 최대 피해주로 거론될 수 있는 게 이 IT 섹터인 만큼 올라올 때는 또 굉장히 강할 거다. 그런 관점으로 IT 반도체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IT 반도체 업종을 좀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원익 QNC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IT 종목들은 이번 6월 달에 갑작스럽게 좀 쏟아진 종목들이 많은데 과연 이 회사가 안 좋아서 쏟아졌느냐죠. 주가는 사실 불과 얼마 전에 5월 달까지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왜 5월 달까지 그렇게 주가가 강했었냐면 결국은 실적인데 매해 증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회사의 사업 부분들을 보면 이게 이제 예전에 보면 원익 쿼츠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이게 QNC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그 쿼츠 사업부가 원래 이 회사의 주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그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쿼츠 쪽이 지금 쇼티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의 증익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회사의 그 캐시카우에 대한 증익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캐파를 얼마 전에도 한번 늘렸는데
이제 작년에도 이제 결의를 했던 게 또 캐파 증설이 있었고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올해 또 캐파 증설을 하기로 한 게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또 그 캐파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보니까 최근 5년간 매년 캐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캐파가 늘린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계속 그 더 가동률을 올리다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증익이 나타나는 기업인데 밸류가 너무 싸죠. 그래서 이번에 좀 약간 도매급으로 내려온 IT 대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금요일 날 시장의 반등과 함께 한 3% 정도 반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글쎄요 한 20% 정도는 충분히 저는 이 자리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져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세라믹 사업부도 있는데 이 세라믹 사업부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회사가 과거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KCC랑 같이 인수를 했던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쿼츠 사업부도 있고 이제 다른 사업부도 있는데 지금은 KCC랑 분리를 해서 각각이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부들을 이제 나눠 가진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모멘티브가 구조적으로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좀 모멘티브를 인수했을 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주가에 어떤 디메리트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면 이 애물단지가 이제 흑자 전환이 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본업에 더해서 애드업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재가치를 반영을 해줄 가능성, 즉 멀티플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모멘티브라는 회사는 이제 원재료 쪽을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재료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지나치게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원재료에 대한 내재화가 가능해진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식각이라든지 세정 작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재료를 자체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더 질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열려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는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이 좀 기회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이 이런 식의 지금 패턴을 띠고 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삼각수렴 형태를 이렇게 띠면서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도 이렇게 저점이 올라오는 구도가 잡혀 있었는데 지금 자리가 좀 맥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를 하고 와 여기까지 되돌릴지는 솔직히 상상하기 힘든 차트였는데 시장 하락으로 여기까지 밀렸어요. 와, 이 정도 자리면 저는 저점 메리트가 굉장히 강한 자리라고 네. 보여져서요.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원익 QNC 말씀드리겠습니다.